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그냥 평생을 무난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초중고 나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27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꽤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취업 성공하고 얼마가는 정말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곤 하잖아요. 그렇게 제 길을 좀 찾고 나니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았던 연애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런 저에게 어떤 남자가 대시를 해온 겁니다. 같은 회사 다른 팀 팀장이었던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꽤나 끈질긴 구애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 이름은 가명으로 할게요. 김원식. 나이는 38살이었죠. 평소 나이 차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만나보니 또래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원식 씨와의 연애는 물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원식 씨도 둘의 관계를 비밀로 하길 원했고 저도 첫 직장 생활인 만큼 사생활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싫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하다 헤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여자 쪽이다 싶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해보는 직장 생활이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일도 연애도 다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원식 씨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였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거의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원식 씨는 가족 모임이 많았고 또 주말에 회사에 높으신 분들과 등산도 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한다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사회생활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연락 한 통이 쩔쩔매고 기다리고 그러다 지치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원식 씨와의 연애는 마치 어른들의 연애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원식 씨의 위치가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좋은 위치다 싶어서 내심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런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는 게 으쓱하는 마음도 있어서 많은 이해를 해줘가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는 구내식당을 포기하고 동료 유미 씨와 함께 회사 앞 새로 생긴 순댓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때 같으면 마주칠 일 없었던 원식 씨가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순댓국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사먹는 돈이 아까워서 매번 구내식당을 이용했었거든요. 유미 씨는 원식 씨 팀 사람들을 보고 제게 얘기했어요. 다은 씨, 저기 저 사람 알아요? 누구요? 저기 제일 키 큰 사람이요. 아, 저분 저 팀 팀장님 아니에요? 근데 저분 왜요? 유미 씨가 말하는 사람은 제 남자친구 원식 씨였어요. 저 팀장, 아니 저 사람 회사에 예쁜 사람만 들어오면 그렇게 추파를 던진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혼한 지 10년이나 된 유부남이래요. 다은 씨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요. 유미 씨가 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유부남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고 유미 씨는 네, 아니 제 사수 지연 선배 알죠? 그 선배가 얘기해줬는데 1년 전에도 경영팀 신입사원 순진한 여자애를 꼬셔서 몰래 연애하다가 탕비실에서 둘이 그 짓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뭐. 그 후로 그 여자애는 관두고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계속 회사 다니고 있대요. 라고 상세한 일화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줬죠.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고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미 씨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겠지라고 저를 애써 위로하며 이 사실을 원식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물어볼 말이 있다고 회사에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퇴근 후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원식 씨는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뭐 솔직히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런 건 정말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원식 씨, 제가 점심시간에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단 원식 씨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뭔데 그래? 얘기해봐. 저희 팀 유미 씨가 원식 씨가 유부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경영팀 여자애랑 바람 피우다가 회사 사람들한테 걸려서 그 여자애는 관뒀다고. 이렇게 말하고 뭐라 답을 할까 솔직히 저도 두근두근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더군요. 응, 맞아. 나 유부남이야. 그게 왜? 저는 원식 씨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식 씨의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런 저를 보며 원식 씨는 또 얘기했어요. 내가 미혼이라고 말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내가 유부남인 게 우리 연애하는데 문제라도 있나? 라고요. 이런 또라이 같은 게 있나?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사귀자고 엄청 달라붙었던 게 뭐 안 되더라도 손해가 없는 유부남이어서 그랬구만 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지만 유부남인 그 남자를 받아들일 정도로 강심장도 아니었고, 제 상식으로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고리타분한 여자라고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원식스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별했고 고작 몇 개를 만난 사이라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에 더 집중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몸이 이상했습니다. 핑 돌기도 했고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도 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습니다. 위 내시경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고 야근도 잦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저는 날벼락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내과로 갔는데 이 의사가 임신인 것 같으니 산부인과로 가보라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 병원 다시는 안 와야겠다고요. 뭐 이런 개떡 같은 오진을 하냐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혹시나 싶어서 확실히 하고 싶어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헉, 임신 초기이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막 꽃 피우려고 하는 내 인생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죠. 그렇게 길게 깊게 만난 사이도 아닌데요.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나만 이렇게 속 터지고 내 몸만 망가지는구나 싶어서 분노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인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임신이래요. 근데 그 인간이 제 문자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억울하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차단했구나, 다른 연애 상대를 또 찾았나 보구나 하고 분노감이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오더군요. 그 인간이었고 지금 집으로 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몇십 분 뒤 그 인간이 집 앞으로 왔고 저는 그 사람 차에 탔습니다.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집이 좀 부자야. 그래서 이 회사도 나는 아빠 백으로 들어온 거고 오래 다닐 마음 없어. 어차피 난 아빠 회사로 갈 거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아빠가 결혼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없으니 아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 근데 아빠가 아이를 낳아야지만 어른이 된다고 그 전까지는 회사를 안 물려주실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은 너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그 아이 낳아서 낳자마자 나 주라. 어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너 이 애 낳아서 키우려고?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아니면 지우개? 내가 애 아빠인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해. 아이만 낳아주면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네 와이프한테는 내가 말할게. 어차피 와이프도 남친 따로 있거든. 뭘 어째? 뭘 팔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답장할 상태도 아니었죠. 너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은 상태라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이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려나 해서 녹음을 해둔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 스스로를 칭찬했죠. 저는 회사에는 장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저에게. 산부인과 상담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미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 벙쪄서 앉아있는 저에게 아직 초반이라서 태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아무래도 아이가 떠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피가 비치긴 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임신하면 나타나는 증상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제 인생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된 거 이 인간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요.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한번 뒤통수라도 후려쳐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 병원을 나와 원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병원 갔다 오는데 아이가 참 건강하대요.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얘기했고 원식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럼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하니 그 돈의 반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또 유부남인 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돈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 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원식 씨를 어떻게 믿냐고 했죠. 원식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제 통장으로 약속한 돈의 반절을 바로 넣어주더군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아주 쉽게 쿨하게 보내주더라고요. 휴대폰 은행 알람에 확인되는 거액을 확인하고는 솔직히 흥분이 되더군요. 나머지 반절을 못 받아도 이 돈 있어도 뭐라도 하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저는 병가가 끝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미 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저와 헤어지게 돼서 많이 서운하다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유미 씨를 보면서 정이 많이 들고 회사를 관둔다는 게 아쉬웠지만 저는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식 씨에게 퇴사 사실을 알렸고 원식 씨는 잘했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정리하고 말 것도 거의 없었죠. 예전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었던 게 제 가슴에 내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잠시 친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떠나는 당일날 저는 제 핸드폰을 해지시켰고 저는 미리 써둔 편지를 퀵서비스를 불러 그 남자에게 배달을 맡겼어요. 편지의 내용이요? 뭐 별건 없었습니다. 원식 씨? 아이를 가진 건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원식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신 돈은 우리 아이에 대한 위자료증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아이를 팔라고 했던 녹음 파일 복사본을 SD카드에 담아 같이 동봉합니다. 돈도 많으시다는 분이 괜히 저한테 준 돈 찾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도 음성 파일을 당신 아버지와 당신 와이프 그리고 회사에도 보낼 생각이니까요. 한 번씩 제 생각이 날 때 그 음성 파일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같은 마을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 항상 행복하기만 하네요. 그 사람을 만나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니 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여튼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강남에 사는 땡땡땡아, 유부남이면 얌전히 좀 살아라.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